이번 영상에서는 닉 퓨리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벤져스 1편 앞부분을 설명하고요. 어벤져스 2편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합쳐진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벤져스 1편입니다. 영화는 테서렉트와 로키 그리고 치타우리 종족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 영화에서는 쉴드에서 관리하는 암흑 에너지 연구소에서 큰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서렉트가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쉴드 국장 닉 퓨리와 에릭 셀빅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엄청난 위험이 도래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페이스 스톤인 테서렉트의 힘에 의해서 로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클린트 바톤은 로키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지만 지팡이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로키의 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박사 역시도 지팡이의 힘에 의해서 로키의 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닉 퓨리는 테서렉트를 다시 되찾기 위해 로키 일당을 쫓으며 추격전을 벌여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유히 암흑 에너지 연구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닉 퓨리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치타우리 종족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테서렉트의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첫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영화의 오프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대사가 큐브는 깨어났다. 작디 작은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모르는 큐브의 엄청난 힘을 그는 알고 있다. 그가 이끌 것이고 우리 치타우리 종족은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은 대사가 시작과 동시에 나옵니다. 테서렉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영화가 바로 퍼스트 어벤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하워드 스타크가 테서렉트를 발견하는 모습을 퍼스트 어벤져에서는 보여줍니다. 이후 하워드 스타크의 죽음으로 테서렉트가 쉴드에서 보관돼 있었고 토르의 등장으로 디스트로이어급 악당이 나타나게 되면서 쉴드는 테서렉트를 이용한 무기를 만들고자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르에서 등장한 에릭 셀빅 박사가 쉴드 내에 있었던 것이겠죠. 허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너지 증폭으로 인해서 치타우리 종족과 타노스가 지구에 테서렉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치타우리 종족은 로키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지구를 침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한 닉 퓨리는 누구와 비교되는 인물일까요? 저는 레드스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스컬은 큰 힘을 통해서 지구를 정복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반면 닉 퓨리는 큰 힘을 통해서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죠. 두 사람의 방식 그리고 사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이 행했던 행위는 비슷한 점을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큰 힘을 갈구했고 그것이 더 큰 힘을 통해서 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게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심히 바라본다면 그가 왜 어벤져스를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테서렉트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자 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 토니 스타크가 접촉하고 이후 동면에 있는 로저스를 깨우고 나차샤에게 브루스 배너와 접속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장 최측근인 클린트 바톤을 통해서 테서렉트를 지키게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닉 퓨리는 더 큰 힘으로 큰 힘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토니 스타크의 초반 성향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 2편에서 닉 퓨리가 토니 스타크에게 너를 아끼는 노인네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 진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까지 닿게 되고 이후 어벤져스 2편과 이 어벤져스 3편에서도 같은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즉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허나 다행인 것은 그가 정의를 수여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리더라는 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 때론 거짓말을 하고 악역을 자처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닉 퓨리는 레드스컬과 많이 닮아 있지만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쉴드 내 하이드라가 있고 이로 인해 쉴드의 해체를 원하는 스티븐 로저스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닉 퓨리는 하이드라가 쉴드에 침투하여 헬리캐리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큰 힘을 갈구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스티븐 로저스는 말합니다. 얼마나 더 큰 희생이 있어야 하느냐. 쉴드나 하이드라 모두 해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스티븐 로저스의 말을 들은 힐 요원 역시도 쉴드는 해체되는 게 맞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닉 퓨리 역시도 실드의 해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어벤져스 2에서 이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의 변하지 않는 신념, 하지만 이전의 사건으로 해서 행동에는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헨리 캐리어로 울트론을 모조리 다 날려버리지 않았고 어벤져스가 이를 해결하도록 놔뒀던 것을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변모한 모습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마지막 장면에서 안대를 버리고 선글라스 낀 모습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벤져스 2에서 쉴드의 편말을 내세우고 다시 안대를 쓴 모습으로 헨리 캐리어와 함께 어벤져스 멤버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닉 퓨리의 행보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뀌었지만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피니티 워를 설명했던 영상에서 핑거 스냅으로 인해 사람들이 없어졌고 없어진 히어로들에게는 매우 공통점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닉 퓨리에 대해서는 그 영상에서 닉 퓨리가 마음이 변질되면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일로 본인이 변화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 3에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는 있지만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닉 퓨리이기 때문에 에미를 외치면서 그가 사라졌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어벤져스 1편에서 스티븐 로저스가 퍼스트 어벤져스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